박 의원님께서 맡고 있는 분야가 네네. 국회 과방위의 또 간사이시고 이 국민의힘의 네네.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예, 예. 지금은 다른 분이 맡고 다른 있는 분이 것 맡긴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방송 정책이라든가 이 또 방송 정상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이니까 몇 가지 제가 물어보도록. 6년 동안 여기 가방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오래됐고 예. 경험도 있고 또뭐 그래서. 우선 하나는 예. 지난번 3월 29일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방송정책국장 양모 씨, 예. 또 과장, 참모과장, 네네. 그리고 윤모 교수 심사위원장, 예, 예. 이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고 한 분은 이제 교수입니다만, 예, 예.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TV 조선 그거 깎아버리자 그렇게 하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예. 우선 공무원들은 윤 교수 밖에 외부인이 그래 하라 해서 못합니다. 그렇죠. 해당 국장 과장이 예. 위원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아, 그럼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왜 옵니까? 외부인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국장도 구속되고 과장도 구속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이 시킨 사람이 구속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윤모 교수가 미쳤다고 이걸 지시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하죠. 민간인이래. 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 협조를 구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민간인도 구속되는데 위원장이 구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논리 플러스 점수 조작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거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증거에 대한 인멸이라든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이제 전개한 거죠. 예. 그런데 재판부 판단은 법원에서 또 달랐던 모양이에요. 법원 판단은. 일단은 뭐 도망갈 여지가 없고 뭐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불구속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에는 영장 기각된 데는 아주 펄펄 살아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7월까지 다 임기 마칠 거야. 구속 안 됐잖아. 이렇게 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구속이 안 되니까 마치 죄 없는 것 같이 예.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의 구속 사유를 보면은 충분히 뭐 죄는 넘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에 의해서 검찰에서 뭐 기소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 기소가 되면은 업무 배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가 아니고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직접 양국장이나 차관장한테 전화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당시에는 청와대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직접 또 내려올 수도 네, 있잖아요. 있죠. 예. 홍보수석이나 뭐 이런 예, 데서 거기서 내려올 수가, 과거는 그런 게 많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예, 한상혁이가 이렇게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방통위원회 예. 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차단이 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안영환 전 의원이 물러나면서 그것도 왜 뭐 과거에 야당이라고 해서도 야당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최민희 네네. 전 의원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직 임명했다는 소리는 없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명한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네. 그 당시 여당은 다 안 된다고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했던가요?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안영환은 우리 당이 임명한 그렇죠. 방통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야당 때 임명했어요. 예. 그래 여당 되니까 이 민주당의 논리는 야당 때 임명한 거는 자기들 것이다. 야당 때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야당 때 우리 당이 야당 때 임명해서 여당이 돼가지고 임명해야 될 때 되는데 여당이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은
여당 3명, 야당 2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대통령이 바뀐 지가 그러니까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아직도 야당 3명입니다. 예. 여당 2명입니다. 예. 이번 거는 당연히 여당 3명이니까 여당한테 넘겨줘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숫자 많다고 그냥 가방에서 논의도 안 하고 바로 본회의 올라서 자기들끼리 그냥 처리해 치아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법이라든지 절차가 없는 겁니다. 첫째 그게 절차상의 문제고요. 예. 절차상에. 두 번째는 내용의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그 최민희 그 방통 그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 그 보면은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을 했어요. 3년을 했어요. 예. 3년 안에 예. 돈도 한 4억 8천 먹었어요. 보수로. 예. 그리고 엄청난 그게 한 1,000여 건의 결재까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또 뭐 다양한 그를 위해서 국회 뭐 국회의원 이런 거 만남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유명 로펌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 관련 정보를 자료를 가지고 이게 해당되느냐 물어보니까 변호사 로펌에서 이거는 법 위반이다 나왔어요. 딱 떨어지게. 그 다음에 그 최민희 후보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50만 원 내가 유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 등록해가지고 선거운동하면서 그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아니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았으면 이런 사람이 차기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가짜뉴스 이런 거 허위사실 이게 규제하는 데가 방통위인데 예. 중요한. 그리고 민을련 지금 그 방통위 위원장이 한상혁이 민을련 상임 대표 출신이에요. 예. 이 사람도 상임 대표 출신이에요. 민을련. 그렇죠. 그러면 5명 중에 2명이 민을련이 들어가면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민을련이. 그리고 민원연이 너무 편파적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그 비판적인 패널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민희 후보가 그동안 경기도, 강원도 지역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망언들, 좌파 망언 제조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을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칭하지를 않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초보라서 전쟁을 초래했다고 하지 않나. 예.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검문 똥팔이라고 이랬어요. 예. 자기 진영 안에서도 그냥 막 내뱉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절대 이 사람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 용산에도 저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를 않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는 그게 또 직무유기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직무유기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위원으로의 법적 자격 미비, 네. 그다음 자격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하게. 그러면은 민주당이 철회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올려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이거하고 관계를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좀 있으면 또 한 분이 또 한 분도 끝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세 분을 동시에 보면서 3대 2의 구조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가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방송 권력은 그대로 좌파,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세우는 최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교체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워낙 저항이 거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들이 어쨌든 한상혁에게는 7월까지 하고 그 무렵에서 방통위원들도 거의 교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3대 2가 됩니까? 네네. 지금 최민희가 들어가면 4대 1이 돼요. 4대 1이 되는데 또 김창룡이라고
우리가 임명할 또 그 부분도 있고 또 그 한상혁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3대 2는 이제 맞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에 이제 저희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한상희가 끝까지 저렇게 3년 하고도 그 보궐 기간까지 계산해서 저렇게 7월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죠. 여하튼 그 방통위, 방심위, KBS, MBC 이런 게 모두 다 같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방통위가 개편이 돼야 예. 그 산하 기관 단체까지 다 이사들 문제도 있고 교체가 예. 이루어지는데 예. 지금 그게 다 막혀 있는 그런 네, 상황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방송법 개정안 아닙니까? 네네. 이 방송법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지금 직회부 민주당이 직회부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본회의 가면은 예. 저희들이 인원이 뭐 일단 169명 이상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통과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니까 해놨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대로 한다면은 운영위원을 21인으로 해가지고 21인입니다. 그 운영위원이 사실상 이제 뭐 이사회를 구성해갖고 전에 이사회를 대체해서 이제 운영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종의 경영진들을 다 선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운영위원을 보니까 과거에서는 뭐 국회 정치권 몫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예. 지금은 진보 좌파 시민사회단체 뭐 언론단체 이 추천이 대부분이니까 결국은 현재 같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운영위원이 21명인데 예. 우선 세계 어느 나라고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협의회 평의회가 예, 평의회 모델이라고. 아닌 평의회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이사 권한이 아닙니다. 예. 독일의 평의회 외에는 이사가 12인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사가 21명 되면은 1인당 5분 발언해도 100분이 넘어가 버리면 뭐 2시간씩 발언해야 됩니다. 저도 KBS 이사를 했는데 11명일 때 했는데도 한 사람씩이 몇 분씩 하고 나면 1시간이 금방 가고 그것도 너무 많아요. 10분 하면은 110분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상당히 운영 효율상도 문제가 있다. 첫째, 예. 세계 어디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21인의 구성입니다. 우선 정치권에서 5명입니다. 그럼 정치권 5명 뽑으면은 다수당이 3명 가지고 그 여야 관계 지금 야당이 다수 아닙니까? 예, 예. 야당이 3명 가지고 우리가 뭐 2명 정도 가져올 겁니다. 예, 그럼 우리 2명이고 나머지 6명 중에 그 미디어 학회 추천이 예. 6명이 있습니다. 그 미디어 학회 관련해서 거의 지금 미디어 관련 학회들이 진보가 다 잡고 있습니다. 진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기자협회, 예. PD협회, 그것도 뭐 다 기술인연합회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6명, 딱 예. 2명, 2명씩이요. 그 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대사는 4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거는 21명 중에 2명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네요. 예. 19명이 저쪽에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대 4 우리가 한 4명 정도 확보하고 17명이 저쪽에 가면은 영원히 KBS, MBC는 노영 방송, 민주당 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세계 어디도 없다. 예. 이런 구조는 세계 어디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법이면, 방송법이 좋은 법이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대통령도 자기고 국회의원도 자기 다수일 때 그때 통과시키죠. 그때는 통과 안 시키고 가만히 있다가 네. 우리가 정권하니까 우리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려고 그냥 자기들이 숫자로가 밀어붙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문재인 정권 바로 전에 여야가 합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제가 있을 때 딱 했죠. 정권 바뀌니까 문재인이가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예, 그거 싹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절차는 법이라는 절차는 서로 수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과학기술방송통신 그 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 올려야 됩니다. 전체 회의에서 난상 토론을 벌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자기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끝나고 나면 법안 소위에 또 올려야 됩니다. 예. 법안 소위에도 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그걸 반대하니까 안건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안건 조정위에서 원래 90일 수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대 3으로 돼 있는데 야당 3명 중에 1명을 무소속 자기 편을 하나 넣어가지고 4대 1로 만들어서 예. 2시간 반 만에 그냥 통과시키고요. 90일 수기할 걸 2시간 반 만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올리니까 법사위는 60일 동안 하지 않으면 다시 상임위로 보내는 네. 게 있습니다. 60일 동안 안건 상정을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다시 우리 상임위로 와가지고 그냥 직회부 법사위를 우회해서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하나 절차나 내용이나 어떤 거나 어느 하나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세상에 이 방송법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 많은 걸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법이거든요. 예.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뭐 몇 달만 탁탁 해서 하는 것은 의회 독재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이걸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물론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봐라.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걸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도 거부권이. 예. 양곡관리법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또 거의 됐지만 요구를 했는데 다시 거부됐지만은 부결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예. 막 간호법도 그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모든 부담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좋은 법이면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다 통과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자기 자기들 때는 안 때는 하고. 가만히 있다가 모든 부담을 우리한테 넘기고 덤터기를 다 우리한테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구덩이 묻어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법인데 이러한 법안들을 야당이 공영방송 그렇지 않아도 지금 KBS, MBC 뭐 이런 데는 완전 좌파방송, 노영방송 아닙니까? 네네. 그걸 계속 자기들 뭐 내년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장악하에 두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용인을 하겠습니까? 특히 뭐 언론 중에서도 아무리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방송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합니다. 특히 선거 때는. 예. 그것을 집권당으로서는 또 집권 세력으로서는 그대로 좌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이 방송이라든지 미디어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서는 예. 우리의 희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아야죠. 저희들도 우리가 미디어를 방송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우리 쪽으로 잡고 있다는 생각은 쭉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예, 하고 예. 이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예.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일단 방송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한 3개월, 7월까지, 8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방심이 또 그와 아울러서 KBS, MBC, 또 YTN 연합뉴스, 뭐 또 서울에 있는 TBS까지 또 EBS까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정말 공정하게 좀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뭐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또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털입니다. 포털이죠. 네이버, 예, 뭐 예. 이런 관점에서 하루에 3천만 명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그렇죠. 상당수가 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AI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 지면으로 나오지 않는 인터넷 신문, 일반 신문, 주간 잡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지금 미디어 관계가 한 12,000개 되거든요. 예, 만 개가 넘습니다. 만 개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중에 상당수가 보수 보다는 진보 쪽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 미디어의
그 네이버라든지 이 본 화면에 올라 있는 상당수가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그게 또 그렇게 됩니다. 성향이 뛸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AI 알고리즘 이런 문제도 공정하게 되도록 손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해야 되고 또 요사이 와서는 그 유튜브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 그 여러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가짜 뉴스 뭐 이런 가짜 것들 뉴스 이래가지고 너무 문재인 퍼뜨려가지고. 정부 때는 그래도 6대4로 우리가 좀 보수 쪽에 유튜브들이 좀 유리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고 뭐 바뀌었습니다. 예, 유튜브의 구독자가 저쪽에서 완전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가짜뉴스든 뭐이든 이 구글이 구독자만 많으면 무조건 오케이. 예. 왜? 그러게. 자기들은 광고 수입이 있으니까. 돈은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완전히 지금 잘못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예.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같이로 이 과방에서 아주 6년 이상 이렇게 계시면서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정말 역할을 좀 그래,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뭐 이쪽 편 들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방송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공공성, 네네. 공영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예. 이렇게 방송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죠. 해야 정상화.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방송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우리 박 의원님이 갖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또 관심사가 최근에 KBS 수신료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대부분이 예. 분리징수해야 한다는데 96.5%가 그건 법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고치는 겁니까?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안 해도 그거는 계약적인 사항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KBS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한전이 계약 해지를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24년까지. 그래서 했고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는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약금 규모가 뭐 한 400에서 6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80% 정도가 분리징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그 용산에 대통령실 게시판에는 96.5%가 예, 또 그렇게 이제 나오죠. 분리해야 된다는 그렇게 나오고요. 영국의 BBC 예. 2028년에 배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신료. 아, 그래요.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프랑스 국영방송 폐지 법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일본은 10% 인하했습니다. 수신료를 인하를 인하했습니다. 했죠. 예. NHK. 그런데 NHK는 그런데 일본 NHK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같이 부과하느냐 안 합니다. 이 NHK 징수원들이 다 걷습니다. 예. 그래도 거치는 이유는 NHK가 그래도 공정하다 이런 평판을 받기 때문에 NHK는 그렇죠.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KBS 진짜 공정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기료와 분리징수하면은 지금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수신 그렇게 되죠. 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마 2천억에서 2,500억 거둘 수 있을까? 그것도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인가 어디에서는 자기 보기 싫은 그 채널은 안 보는 그런 텔레비가 TV가 나왔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나왔죠. 그거 좀 우리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요 사이는 사실 우리가 TV 수상기가 설치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예. 민주당은 더 이제 나아가서 뭐였냐면 TV 수상기 설치 안 된 가구도 예. 신고하도록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KBS 봐주기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세계는 KBS TV 안 보는 가구도 많습니다. 예. 전부 OTT에 의해서 더 재미있으니까. 네, 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보지도 대부분이- 않는데 수신료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그런 관점에서 뭔가 계획이 있고, 하여튼 그 지금 한참 그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전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특히 MBC,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MBC 같은 경우는 대놓고 가짜 뉴스, 예. 뭐 거짓말, 그냥 과장 뉴스, 그냥 조작 방송을 그냥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방송인지 아닌지 참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심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개편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 규제 조치를 취하면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방통위 방심위가 진짜 방송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 이게 방송 같지 않다 하면 제어가도 취소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난리가 나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그런 예가 사례는 없죠. 없거든요. 없죠. 뭐 부대 조건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어쨌든 우리 박 의원님이 이 방송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수위 있을 때도 이제 MBC 같은 거 인수위 간사를 또 예, 하셨지 했습니다. 않습니까? 그 경우는 세계 각국이 일공영 다민영 체제입니다. 방송이. 예. 우리는 다공영 일민영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민영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민영화 시켜서 예. 미국이 민영 방송이 거의 대부분인데 미국의 방송들이 편파 방송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국제의 어떤 갈래, 국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걸 살려서 그게 맞춰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